대통령 1285일 탄핵 위법 자유평화통일 한반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석방하라 외치며 어제도 오늘도 외치며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당 정치와 그 얼굴인 당원과 제1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는 소중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극우 정당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극우 정당. 근데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조사를 해보니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극우 정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는 제 생각에 우리 홍보팀에서 전수조사를 총조사하여 점령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목표가 원내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당으로서만 존재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원내 정당, 수권 정당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표이자 하루속히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거대 양당 기성 정치를 일방적인 상식에서 비판하고 중도 표심을 이끄는 정의로운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공화당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원진 대표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도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주인이 된다 한다면 예의를 갖추고 언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고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어떤 미디어를 통하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정당 정치와 그 얼굴인 당원 제1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일 동안 부산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7시 45분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저는 우리 공화당의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책임 당원 한 분과 마지막으로 소주 석잔을 기울이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몸이 아프셔서 오늘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와 소주 3잔을 기울이면서 우리 공화당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라는 그 논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꼭 오늘 지금 아마 검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검사 결과가 좋기를 바라며 좋지 않더라도 꼭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민의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술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의 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가음이나 술 주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예비 후보 때는 무소속이고 후보 때는 우리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영입을 목적으로 부산시당 훌륭하신 김정분 위원장님과 첫 공식 대면에서 삼계탕 식사 시 인삼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인삼주 한 잔을 마심으로 해서 제가 수락을 한 사연 중에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주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녹아있는 김정분 위원장님의 호소력이 있는 솔직함과 소탈함, 정의로움에 저는 매료가 되어서 우리 공화당의
당원 입당을 그리고 후보로서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었던 것을 오늘 처음 공개를 합니다. 이렇듯이 술을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한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술을 세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가 좋아서 어울리고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국민의 바다로 가기 위한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술에는 한전의 술에는 옛말에 한 나라의 찬란한 영화와 비운이 있고 한 개인의 출세와 입신 그리고 허무와 좌절이 있는가 하면 로맨틱한 사랑과 낭만이 있다 했습니다. 옛말에 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사람과 어울림에 술은 조금은 필요하실까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술을 마시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냐면 꼭 술을 특히 많이 마시면 아이스크림을 꼭 저는 먹습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베스킨라빈스 31입니다. 베스킨라빈스 31을 먹는데 거기에는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이 똑같은 가격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유롭고 평등하게 골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술이 다 깹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은 2020년 10월 현재 정당이 무려 44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킨라빈스 31처럼 우리에게 평등하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정하고 악조건에서 우리 보고 표를 한 표 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정당을 아이스크림에 비교하는 것이 뭐가 맞냐고 반박하시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투표하는 심리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평등한 가격, 평등한 조건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고 평등하지 않고 불공정한 환경에서 이 사람을 뽑아라 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는 거대 양당 중에 한 명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1%도 안 되는 지지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 제가 생각나는 프랑스 정당 정치가 생각이 납니다. 프랑스의 정당 정치는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 프랑스 사람들은 정치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관심 있어 대화를 나누는데 프랑스 전 국민들은 거의 다 정치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자유롭게 정당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는 것은 나라는 정당 정치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좌파와 우파가 어디서 생겼는지 바로 프랑스 대혁명, 시민혁명에서 좌파 우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좌파는 어떤 의미냐면 루이 16세 사형시키자 그리고 개헌하자. 우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루이 16세 살리고 개헌하자. 여기에서 유래된 게 좌파와 우파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좌파와 우파의 개념으로 본다면 좌파는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파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아주 젊은 대통령입니다. 춤의 댄스의 기재입니다. 여러분들 댄스 영상 보셨죠? 그 친구가 바로 지금 현재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도에 정당 앙마르슈라는 창당을 했습니다. 기존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에 처음 출마하여서 2017년 5월 7일 제2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 역사가 오래된 300년, 200년 된 프랑스 정당 정치에서 그 유수하고 당당하고 권위 거대한 정당들을 제끼고 새로 창당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성능 어떤 걸 전략을 썼느냐? 마크롱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좌우파를 가르는 중도 정당 정치에 대해서 나는 좌파도 아니다. 그리고 우파도 아니다. 기존 정치에 맞서 민주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중도 표심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사표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좌파 우파의 표까지 끌어모아서 압도적으로 프랑스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일정이 소주 3잔을 기울이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냈는데 뭐냐면 당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4일 동안 부산 일정으로 여러 곳을 여러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명대에서 당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당원을 받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1대1 형태로 세밀하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당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원을 받았으면 쭉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지난날 우리 공화당의 서구 동구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가 메인 작업과 동시에 조직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170명이라는 명단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규합을 할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로 170분에게 제가 직접 스스로 170분에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70분한테 보냈는데 딱 5분 정도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또 만들어서 170분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단 7분만 저한테 답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 빠져나오고 지금 현재 카톡방에는 41분의 책임 당원이라는 분이 남아 계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카톡방에 새벽에 문자를 보내서 우리 만나자. 그리고는 두세 사람이 동조를 하듯이 만나자 하는 그런 대화가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받은 170명의 명단이 죄송스럽지만 과연 책임 당원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도 있고 우리가 관리 못한 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부산의 서구 동구의 예지만 이걸 전국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우리는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받았으면 그 한 분 한 분을 잘 관리하는 부분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외연 확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정당의 뿌리입니다. 당원이 없으면 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 당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원을 주변에 있는 당원을 내 가족처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